그리고 정치 엘리트 양성 구조가 정치권 내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맞습니다. 한국 정치가 발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엘리트 이제 충원 구조가 내부에 없어요. 엘리트를 원래 특히 진보의 핵심은 교육이에요. 맞아요. 진보의 핵심이 교육이에요. 네. 옛날 그 좌익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막 그 포에르바에 관한 태제라고 읽어보셨어요. 엥겔스가 썼던 거기 뭐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주체 사상이 나온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것도 교육이. 그들은 근데 그분들은 교육한다고 하는 거 세뇌해버리지. 교육한다고 하는 거 세뇌해버리지. 근데 진보는 교육을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보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상상해서 창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상상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내부의 엘리트 중원 구조를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 당직자 디스카운트란 말이 뭐냐면 이 안에서 큰 사람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렇죠. 실력이 있어도 인정을 안 그렇죠. 하고 꼭 밖에서 찾아와.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막 해요. 막내 지르고 뭐 대표도 안 하면 되잖아. 뭐 선출직 안 하면 돼. 그치, 맞아. 안 하면 그거야. 안 하면 돼. 우리가 뭐 되고. 거의 목숨 걸리고. 목숨 걸 것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그렇죠. 비판할 거 비판하고. 그렇죠.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저만큼 클 수 있었던 게 당 안에서 놀았거든요. 그렇죠, 한 그렇죠. 번도 당을 좀 옮기긴 했지만 그 그렇죠, 보수 테란에서 그렇죠. 당 안에서 큰 거예요. 이준석이. 그렇죠. 네. 그 패널로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당의 입장 안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만큼 클 수 있었던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젊은 그 사람들 또 안 키워 당에서는. 그렇죠. 특히 우리가 더 위계적인 부분이 위기가 있어요. 위기가 그 특히 대학생위원회나 이런 데 친구들 얘기를 해보면 그게 좀 굉장히 세더라고. 그렇죠. 그런 게 있네. 네, 그래서 그걸 좀 자유롭게 풀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푸는 방송은 저처럼 생각하면 돼요. 안 하면 돼. 그러면서 막 성질로 싸워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거를 끝까지 끈질기게. 그렇죠. 추구하고. 그건 중요합니다. 네. 끈질기게 해야지만이 평가할 거리가 생겨요. 실패하더라도. 그렇죠. 네. 이번에 그 지명직 최고 우리 동학이 네, 제가 네.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네. 끈질기게. 끈질기게 해서 뭔가를 지금 쓰레기라는 환경 전문가. 이슈를 네. 잡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지금 환경주의자들이 거의 좀 잘 안 다루는 분야를 잡았더라고요. 그렇죠. 쓰레기 거의 안 다루거든요. 대단한 친구야. 예.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지금 그 민주당 정권 재창출, 지금 4.7 재보궐 패배 이후에 굉장히 의기소침했거든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지금 민주당에게 꼭 필요한 게 뭔가요? 민주당에게 꼭 필요한 거는 네. 새로운 시장이에요. 새로운 시장?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할 때 네, 네. 반대도 있었잖아요. 네. 지금 그러나 지금 선진국이잖아요, 한국이. 그렇죠, 선진국. 여기 온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비판을 받아가면서 했던 FTA. 그게 큰 역할을 한 거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비판을 받아가면서 했던 벤처붐. IT. 예. 네. 먹고 튀는 놈 있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 된 거예요. 네.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유능함을 보여줘야 돼요. 유능함을 보여주는 새로움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진보는 멈추면 쓰러지는 외발 자전거예요. 진보는 늘 나아가야 돼. 뒤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평가는 역사의 것이에요. 네. 평가는 역사의 것이고 우리는 늘 나아간다는 생각으로서 저는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유권자를 개척하러 가야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시장인지 모르겠지만 개척하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정해져 있다고 봐요. 어떤 늘 두 가지예요. 흔히 하는 왼쪽에 있는 급진적인 진보주의자들을 늘 먹어야 돼요. 왕성한 식욕. 우리 중도 진보잖아요. 중도 개혁 정당이잖아요. 네. 유럽의 3인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이 대표자가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는 왕성한 식욕이 있다. 녹색당이 뜨면 녹색당 먹는 거야. 그죠? 네. 그 다음에 빼미가 뜨면 빼미도 먹고, 뭐가 뜨면 뭐도 먹고, 인권이 뜨면 인권도 먹고.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도 진보 정당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편파적으로 나오는 다양한 새로운 사회적 현상들을 잡아먹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로 해야 돼요. 왼쪽으로서 해야 될 거고 오른쪽에서 보면 중도 리버럴이 있어요. 중도 리버럴이 뭔가 하면 투표 때 투표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사람들. 그 약간 안철수 지지. 그렇지. 신상만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철수 찍었다가 이재 찍었다가 정봉준 갔다가는 신상만 찍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중도라고 해서 왕창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중도 급진이에요.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스윙보트 안 해요. 스윙보트 전문가시는 분들 스윙보트 3, 4%밖에 안 되죠. 그죠? 해보면은 결국 뭐냐면 투표했다가 안 했다가 하잖아. 그죠? 현상에 따라가지고 신상만 찍는 사람들이 신상품만. 늘 새로워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잡아먹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신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땡겨오고 이런 전략을 저는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게 지금 굉장히 내용이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어떤 점을 나머지 다 합의돼서 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 서핑 문제는 네네. 합의돼서 간 거고 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44조를 줬다라고 하는데 네. 44조 뭐 정부가 줬어요. 삼성하고 기업이 주는 건데 그렇죠. 기업이 돈 안 되면 투자하겠어요? 그렇죠. 삼성 땡큐예요. 희한한 말로 이 코드 라인이 동남아 시장과 인도 시장까지 앞으로 미국이 개척할 최고의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삼성이 같이 들어가면 맞다. 삼성은 정말 땡큐예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성과를 기업도 엄청난 성과를 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보 진영 일부와 보수 진영 일부가 비판하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못해. 말을 못하는 게 왜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쨌든 쿼드 일부에 우리가 동의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뭔가 내밀한 뭐가 약속이 하나 있다? 약속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 못해. 이야기하면 북한하고 중국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중국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누가 하면 성킴이에요. 성김. 성김. 썬킴. 썬킴이라 그래가지고. 경상도라서 발음. 근데 그분은 성이에요, 김이에요? 김인 거 같아요. 김이에요. 그렇죠. 성김으로 이렇게 대별을 내는데 성김이 트럼프 당시에 이 빅딜을 했던 이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상황들을 그대로 안았다라는 뜻이고 계속 이 사람을 쓴다는 것은 북한과의 메시지 흐름을 이어간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성김으로서 모든 것이 상징되었는데 이 중국과 북한과의 문제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예. 그리고 우리하고 이제 중국은 당연히 불만이 있겠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지금 우리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진짜 그다음 미사일. 미사일. 미사일은 이야기 안 해요. 세 가지. 미사일의 핵심은 뭐 북한으로 미사일을 쏘고 중국으로 쏘고 중국으로 쏘고 일본 마음에 안 돼 일본으로 쏘자라고 하는 진보주의자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 우주 개발. 우주 개발, 네. 우주 항공 산업이죠. 네, 우주 항공 네, 산업이죠. 네. 우리나라가 꿈도 못 꿨는데 대덕에 가면 그 카이스트 출신들의 과학자들이 맨날 그것만 꿈꿔요. 우주 그래서 개발. 제 주위에 재밌는 분이 계셔요. 누구요? 황당무계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실명은 밝힐 수 없는데 BJ라고 하는 분인데 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 가서 미사일 기술자들을 사가지고 와야 된다. 그리고 남북관계 좋아지면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자들을 살살 꼬셔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우주로 띄우자. 그렇죠. 네. 항공우주산업이죠. 항공우주산업. 그렇죠. 세 가지 말씀하신 게 아주 지금 진짜 핵심을 아주 알기 쉽게 요약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한미 성과에 대해서 계속 해설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포괄적이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뭐 국제정세가 변하는 속에서 뭐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패권 안정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미국한테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우리는 근데 중국과 또 산업적으로 연결돼 상호 종속이 심하기 때문에 네. 요걸 이제 적절한 수준으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까지 알기 쉽게 잘 들었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계획은 뭐 돈 열심히 벌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네, 맞아요.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은 어떤 개혁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역사가 퇴행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우리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에 겪어봤기 때문에 네. 무조건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저도 밑거름, 윗거름, 목사, 다 하겠습니다. 뭐든지. 목수, 운전기사도 하고 다 뭐 하겠습니다. 돌멩이도 떼고. 돌멩이도 떼고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님하고 지금 이제 전자가 붙었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기획을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재밌는 기획들을 하고 계세요. 그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 제가 미는 공약 하나 있는데 그거 뭐예요? 좀 도와주세요. 100만 청년 인턴제. 그럼 어떻게? 아니 1년 동안 인턴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인턴을 어디다 시키냐면은 정부, 대기업. 예. 그러니까 이게 하는데 한 15조 정도 들어요. 1년에 인턴 많이 안 드네. 인턴 시키는 100만 명 인턴 시키는데. 근데 뭐냐면은 정부라는 제대로 된 시스템, 네. 대기업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서 1년 동안 인턴을 시켜주면은 이 친구들이 나와서 뭐 자영업을 하든 중견기업을 가든 중소기업을 가더라도 훈련된 친구라서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 한 3개월만 시켜줘도 굉장히 많이 이게 직무가 개발. 그렇죠. 저는 1년. 1년. 그 그다음에 두 번째라면 네네. 전국의 광역단이든지 초광역 단위로서 뭐 이름하여 공공 네이버를 다 만들자. 공공 네이버. 광역 단위로? 초광역 단위로? 초광역 단위로. 포털에 플랫폼 기능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공공이 이제는 흡수해가지고 공공 영역에서 좀 써먹어야 돼요. 그 약간 당근마켓 공공 버전이네. 그렇죠. 지역을 다 그렇죠. 지금 이 통계청이라든가 네네. 정부 지자체 갖고 있는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고 맞아요. 플랫폼 사업 할 수 있거든요. 네. 이재명 지사가 배민과 갈등을 일으켰던 것과 비슷한 측면이에요. 민간이 독점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은 거기에 우리가 스스럼 없이 공공의 영역에 공기업 만들어 버려야 돼요. 두려움 없이. 맞아요. 거기 비판받을 생각하지 말고. 역으로 LH 해체해서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LH가 아직도 그 지방자치단체 그 주택공급권을 안 주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줘야 돼요. 주택공급 줘야 저거 뭐 주택청 정도 만들어 버리고 그 상위에 있는 직원들 그냥 실직시켜 버려야 돼요.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고공단에 정년 없애는 거. 공단에 정년이 왜 있어요? 고공단 만들어 놓고. 그래서 조금 약간 그거는 좀 천천히 하시고. 아니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고시 폐지, 네, 고집해지. 예, 고시 폐지 뭐좀 네, 네. 극단적으로 나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지역 단위의 그 공공 플랫폼 만드는 거 네, 네. 괜찮네요. 그거. 그렇죠. 그 안에서 모든 정보가 서로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박영선 후보가 이렇게 이번에 이야기했던 프로토콜이 바로 돼요. 그죠, 그죠. 공공 플랫폼에서는 이 허브 통로 그쵸. 돈을 안 받잖아요. 통로 비용 안 그 역할만 받으면 하면. 바로 이제 프로토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죠.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완전 시장 개척도 이루어지고 막 다양한.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프로토콜 1위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어디요? 동대문 시장에. 남들 몰라 그게. 동대문 시장이 1년 매출이 40조예요. 그게 그래요? 실제로 프로토콜 공제고 우리 뭐 세계 패션 1번지가 밀라노 어쩌고 하죠. 동대문이에요. 맞아요. 전 세계 모든 상인들이 다 거기 다 오잖아요. 동대문이에요. 우리 있는데 모르고 활용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리고 100만 청년 1년 인턴제. 그렇죠. 그 두 가지 괜찮습니다. 이거 좀 꼭 좀 밀어주십시오. 누군가 받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거 따로 잘라가지고 별도 홍보를 알겠습니다. 네.